나는 애니메이션계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유치원 때부터 자체 조기 교육을 실시해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각종 애니를 보면서 교양을 쌓은 나는 2025년 막바지까지 현생을 고달프게 살고 있다. 하지만 볼 거 다 본 내 가슴을 뜨겁게 한 만화가 있었다. 바로 파이어 펀치로 우리의 첫 만남은 DC에서 그는 신이야 짤로 본 것이었지만 이 작품의 개쩌는 연출과 안드로메다 가버린 전개는 여린 내 심성과 작품 취향을 심각하게 조져놨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감명 깊게 보았던 것과 별개로 파이어 펀치 자체의 평가는 그리 좋지 않았기에 감히 추천 못하고 쭈그러들었던 슬픈 기억도 있다. 체인소맨 레제편의 흥행으로 후지모토 타츠키 작가의 모든 작품이 재평가되는 지금 그 괴랄한 전개의 시초이자 후지모토 타츠키가 어떤 만화가인지를 가장 잘 보여준 만화 파이어 펀치에 대해 하나하나 뜯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다. 앞서 말했듯 파이어 펀치는 만화 그 자체보다 그는 신이야 짤로 더 유명한데 짤이 본체보다 유명한 만화가 대개 그렇듯 파이어 펀치도 특유의 안드로메다 간 개연성과 너무 급격한 전개로 인해 괴작으로 평가받고 있고 이것은 매우 사실이다. 하지만 다른 작품이 작가의 실력이 부족해 스토리가 산으로 간 것과는 다르게 파이어 펀치는 작가가 방향을 처음부터 산으로 잡은 것으로 그 파괴적인 운전 실력으로 많은 논란이 생겼지만 실제 작가 인터뷰 때도 3권 때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할 거라고 말했던 만큼 100% 의도대로 흘러간 만화다. 그러면 보던 사람들도 정신 나가서 뛰쳐나가게 만들었던 개연성 파괴와 급전개까지 하면서 작가가 의도한 것은 무엇일까? 번안개 작가의 역작 바퀴라는 만화를 모두 알 것이다. 사실 이 그림을 보면 모르겠지만 그냥 넘어가지고 바퀴에 대해 말하자면 바퀴의 에피소드는 나열하면 정신이 멀어지는 것의 연속이지만 한 가지 부정할 수 없는 건 존나 재미있다는 것이다. 스토리, 개연성, 수려한 작화, 그 무엇도 들어가지 않았지만 바퀴는 순수하게 재미면에서 고트급 모습을 보여준다. 나는 뇌가 녹는 이러한 재미의 이유가 바로 강조에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애니를 볼 때는 특징적이거나 열광할 무언가가 필요하다. 바퀴는 나열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에피소드밖에 없지만 그들 모두가 뚜렷한 강점을 가진 에피소드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바퀴 작가가 원하는 것은 개연성이 아니라 개연성을 부시면서 주는 압도적인 과장이고 나는 파이어 펀치 작가의 전개도 이러한 결에서 같다고 생각한다. 바퀴가 강한 인물들끼리 맞붙게 하는 상황을 통한 강조를 하였다면 파이어 펀치는 개연성을 희생하여 만들어낸 개쩌는 연출을 통해 작품 전체를 강조하고 있는 거다. 파이어 펀치에는 우연이 많다. 아그니의 여동생이 베헴도르그의 능력자에 의해 불에 타 죽었는데 하필 그 루나를 빼닮은 유다라는 인물이 베헴도르그의 수장이라던가. 근데 그런 유다를 닮은 얼굴에 뿔난 무언가가 갑자기 세상을 멸망시키고 스타워즈 후속작을 만들려 한다던가. 이 모든 것이 끝난 후 결말 부분에 몇천 년이 지나서야 모든 것을 잊고 서로 만나는 유다와 아그라던가. 이러한 우연은 개연성이 있다고 답하기는 힘들지만 상황 하나하나가 자극적이고 강렬하기에 후지모토 타츠키 작가의 굉장한 연출들이 빛을 발휘하기에 최적의 환경이다. 하지만 연출이란 본래 내용물을 감싼 상자 아니겠는가? 연출이란 화려한 상자 안에 감춰진 내용은 무엇일까? 우리는 사회에서 다양한 가면을 쓰고 있다. 가면을 쓰고 있는 내가 나일까? 아니면 가면이 나일까? 파이어 펀치 주인공 아그니의 일생은 돌이켜보면 전부 연기였다. 비극의 시작이었던 도마가 마을 사람을 모두 불태워 죽였을 때부터 아그니는 여동생의 살아요 라는 말을 지키기 위해 도마에게 복수하는 것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파이어 펀치가 되지만 막상 정신적으로 피폐한 도마를 마주하니 마음속에서 그를 용서해버리고 만다. 돌이켜 생각하면 루나는 아그니에게 자신의 복수를 해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아그니가 살아가길 바랬을 뿐. 그렇기에 파이어 펀치를 연기했을 뿐인 아그니는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는 도마를 죽일 결심을 차마 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도마를 용서하고 돌아가는 길, 아그니는 과거에 대해 짚어보다 이성을 잃고 파이어 펀치로 변해 도마와 도마가 돌보던 아이들을 전부 죽인다. 일평생 연기해온 가면이 나라는 존재를 뛰어넘어 나와 가면의 경계가 희미해진 것이다.
도마를 만나기 전 베헴도르그라는 도시를 멸망시키고 피난민을 이끌 때도 그러하다. 아그니는 신도 구원자도 아닌 그냥 재생능력자일 뿐이었지만 피난민들은 아그니를 신처럼 받들며 아그니를 따른다. 아그니가 느끼기에 자신은 그저 자신일 뿐이지만 남들이 보는 자신은 전지전능한 신이고 자신들의 구원자이고 그들은 아그니를 그렇게 대한다. 이에 아그니는 그들이 원하는 신의 모습을 흉내내며 신의 가면을 쓰며 연기를 한다. 유다가 아그니를 보았을 때 아그니는 분노에 가득 찬 복수귀의 모습이었을 것이고 피난민이 아그니를 보았을 때 아그니는 근엄한 신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어떤 모습으로든 변하는 아그니는 다르게 보면 뚜렷한 자신의 형상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남들의 기대에 휩쓸리는 아그니는 어렸을 적 루나와 함께하던 자신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태워지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작아져도 닷하고 재만 남아도 그 존재는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아그니 또한 끝까지 그 자신을 잃어버리지 못한다. 루나와 똑같이 생긴 베헴도르그의 수장 유다가 기억을 모두 잃고 아그니와 같이 살고 있을 때 바그니를 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로 인해 유다는 세상을 구할 장작으로서 그들에게 끌려가고 마는데 아그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발 유다를 구하지 말라고 부탁받는다. 유다가 다스리던 베헴도르그라는 도시 자체가 워낙 막장이기도 했고 유다의 희생만이 세상을 구할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처럼 보였다. 지금까지 남들이 원하는 역할만을 수행하던 아그니는 고민하다 처음으로 남들을 위한 선택이 아닌 아그니 그 자신의 본질에 가장 가까운 루나의 오빠로서의 행동을 한다. 아그니는 자신을 신으로 삼는 마을의 주민들을 죽이며 유다를 구하지만 그 과정에서 치른 모든 싸움에서 입은 너무 많은 데미지로 인해 아그니는 완전히 새로 태어나 모든 기억을 잃게 된다. 동시에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포함해 모든 기억을 되찾은 유다는 모든 것을 잊어버린 아그니에게 유다 자신은 살면서 많은 역할을 연기했지만 그 사람이란 것은 결국 되고 싶은 자신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해준다. 유다는 많은 역할을 수행했지만 그 어떤 역할도 온전한 유다가 아니었기에 그 모든 역할 속에서 방황했지만 마침내 찾은 것 아그니의 옆에서 유다가 가장 진실되었듯이 사람은 결국 되고 싶은 자신이 되고 만다고 말하며 유다는 귀하게 세상을 위해 자신을 위생시킨다. 연기하는 자신이 진짜일까? 아니면 자신의 연기가 진짜일까? 무엇이든 인간은 결국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